기출사에 우리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 보면 표 1에서 교재명하고 요쪽에 나와 있는 요 교재명하고 그 다음에 요 교재 요 밑에 있는 요 가격표 요 가격표를 이용해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요 판매 금액을 지금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 판매 금액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요 판매량에다 여기는 요 판매량에다 요 밑에 있는 판매가를 어떻게 해서 곱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교재명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이게 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함수는 hlookup 이에요. hlookup. 그래서 밑에 보면 hlookup, vlookup, 추주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고 그랬거든요. 저희는 hlookup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먼저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이기 때문에 는을 하시고 판매량을 먼저 눌러주셔야 되는 거야. 판매량. 그리고 나서 곱하기. 판매량 곱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판매량 곱하기. 그 다음에 판매가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여기 밑에 있단 말이에요. 얘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hlookup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다 클릭을 해놓고 이름 상자에 들어가서 hlookup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hlookup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이 교재 가격표에 나와 있는 기준이 되는 건 교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는 값은 이 교재명이 되는 거지. 커마 1급. 나중에 얘가 워드 1급, 커마 2급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테이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이 테이블은 바로 어디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되 얘네들은 반드시 무슨 참조가 돼야 된다? 절대 참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를 눌러야 돼요? F4를 눌러서 열과 행 앞에 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참조가 꼭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표를 범위 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있는 게 1행이 되는 거고 얘가 2행이 되고 얘가 3행이 돼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판매가가 나와야 되니까 행번호가 몇 번이 돼야 되냐면 3번이 돼야 되겠지. 여기가 3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요? 비슷해도 돼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겠지. 왜? 이거는 어디 근사치에 나오는 게 아니죠. 커마나 1급은 반드시 1로 가야 되는 거고 워드 1급은 반드시 1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0을 반드시 써야 돼요. 0을 안 써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0을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lookup value는 요 교재명이 되는 거고 테이블은 여기는 요 표가 조건표가 되는 거고 출력이 돼야 되는 건 판매가이기 때문에 3이 되는 거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서 0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18,000원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앞에 있는 판매량을 곱한 결과가 여기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표 2에서 입시반에 여기 반이 뭐 입시반도 있고 특수반도 있고 그러는데 입시반에 대한 국어, 영어 총점의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조건에 맞는 합계니까 당연히 sumif가 돼야 되겠지. 거기 주어진 함수는 count if, sum if, sum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고르라고 했는데 우리 무슨 함수 골라야 되냐면 sum if죠. 근데 이 문제는 요 하나를 풀어서 나머지가 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체육 핸들에서 국어합계, 영어합계, 총합계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따로따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참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그걸 보려고 하는 거야. 셀 참조를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sumif로 들어가 주시고 sumif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sumif 함수의 첫 번째 칸은 조건 범위예요. 그럼 조건이 여기 있잖아. 여기를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요 조건 범위는 국어나 영어나 총합계나 동일하죠. 조건 범위가.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참조해야 돼요?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참조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따로따로 구해야 돼요. 절대 참조를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조건은 요 크리테리어라고 하는 조건은 우리가 여기다 입시반이라고 적어주셔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입시반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얘를 선택을 해주시는데 얘도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참조가 들어가 줘야 돼요. 절대 참조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되고, 일단 sum range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국어 합계를 지금 구하는 거니까
국어가 있는 곳을 범위를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절대 참조하면 안 되겠죠. 왜냐 얘가 나중에 영어학교로 바뀌어야 되고 총학교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 앞에 있는 이 부분만 바뀌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조건 범위와 조건만 동일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범위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489 나머지는 채우기를 해주시게 되면 502, 99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필기시험에서도 많이 나와요. 그쵸? 그럼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확인하실 때 이 부분을 입시반이라고 직접 써도 돼요. 그쵸? 직접 썼을 때는 절대 참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겠지. 그쵸? 하지만 얘는 꼭 절대 참조해야 돼요. 범위가 고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예시들을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표 3번에 있는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평균을 기준으로, 요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3위는 은상, 4등은 장려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순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총점이 가장 큰 게 1등이래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 보면 함수가 여러 개가 있어. if 에러도 있고 추주도 있고 랭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랭크가 나온 이유는 순위를 매겨야 되니까 랭크가 당연히 나왔을 거고 추주가 나온 거는 순위가 1등이 되면 대상으로 가고 2등이 되면 금상 가고 3위가 나오면 은상, 4위는 장려상이죠. 그러니까 밸류 1번이면 금상, 아니 대상, 금상, 은상, 장려상으로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공백이라 그랬죠. 이 나머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if 에러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1명, 2명, 3명, 4명, 5, 6, 7, 8개가 나왔는데 8개의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입력하라고 하는 거 지금 4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if 에러를 해결을 해주면 편리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먼저 if 에러를 먼저 들어가야 돼요. if 에러가 나왔을 때는 if 에러가 먼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if 그리고 if 에러 if 에러 함수에 들어가서 if 에러라는 함수로 먼저 들어가 주시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면 여기 value라고 나와 있는 게 여기 값이 식이 제대로 되면 이 식값이 여기 출력이 돼서 나오면 되는데 이 밑에 있는 요 에러가 났을 때 값이 뭐가 에러가 나면 값이 에러가 났을 때 여기 있는 요 값이 에러가 나오면 여기 있는 값이 출력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출력돼야 되는 게 뭐예요? 빈칸이야. 공백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큰 따옴표 양쪽으로 2번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양쪽을 해주시고 요 값은 우리가 추주로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 value라고 나와 있는 칸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여기 이름 상자에 들어가서 추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추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인덱스 넘이라고 나와 있는 요 칸은 반드시 얘가 숫자로 나와야 돼요. 숫자로. 그래서 그 숫자가 바로 지금 랭크야. 그죠? 우리가 랭크. 그러니까 랭크가 1등이 되면 요 밸류 1번으로 가는 거고 2가 나오면 2등이 나오면 밸류 2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 우리가 뭐를 구해야 돼요? 랭크를 구해야 되겠지? 랭크 직접 쓸게요. rank.eq 등수 구하는 거 직접 자꾸 써보셔야 돼. rank.eq 반드시 랭크라는 함수는 절대 참조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미리 우리가 사전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이야.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랭크 함수는 반드시 무슨 참조를 해야 된다? 절대 참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 랭크 적어주시고 가로 열고 기준점이 되는 거는 김민정의 평균 점수예요. 김민정의 평균 점수. 이 D19라고 하는 거 나중에 D20이 되고 D21로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참조하면 안 돼.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이 평균 점수 전체에서 요 76이라고 하는 점수가 몇 등을 했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요 부분이 주소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참조해야 돼요? 절대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F4를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지. 이 사람이 3등 했어. 여기서 말해주는 이 3이라고 하는 의미는 밸류 3번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밸류 2번에 뭐라고 써야 돼요? 밸류 1번에는 1이 나오면 대상, 2가 나오면 금상, 3이 나오면 은상, 4가 나오면 장려상, 장려상까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장려상까지만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이 나오면 대상으로 갈 거고 얘가 2가 나오면 금상으로 갈 거고 3이 나오면 은상으로 갈 거고 4가 나오면 당연히 장려상으로 가겠죠. 하지만 5등, 6등, 7등, 8등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빈칸으로 가는 거야. 여기 안에 못 들어가면 여기 if error라는 함수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 빈칸으로 가주는 거지. 그래서 공백으로 뜬다라는 거. 이 등수가 1이 나오면 요 대상, 2가 나오면 금상, 3이 나오면 은상, 4가 나오면 장려상.
5, 6, 7, 8이 나오면 요 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입력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쵸? 그럼 에러가 났다라는 거지. 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음상부터 등수가 꼭 나오고, 빈칸으로 나와 있는 거는 등수가 정확하게 몇 등인지는 모르지만 1, 2, 3, 4등은 못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4번 문제를 지금 보시게 되면 입사 일자와 현재 날짜를 이용하여 근무 연수를 구하시오. 근데 근무 연수는 현재 날짜 연도에서 입사 일자 연도를 빼라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연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연도를 구해주는 함수는 이어야. today라고 하는 함수는 올해의 연도. 그죠? 오늘 날짜를 구해주는 함수죠. 이어라는 함수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어라고 적게 되면은 그러니까 today라고 적게 되면 today 가로가 이렇게 들어가면 인수가 필요 없다 그랬죠? 그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오늘 날짜가 나올 거란 말이야. 오늘 날짜가 이게 날짜 형식으로 바꿔주면 오늘 날짜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만 필요한 거예요? 연도만 필요한 거야. 그쵸? 그래서 현재 날짜 연도에서 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는 이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today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어 안에 today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today가 들어가야 됩니다. 는 이어 안에 특정 셀이 없잖아. today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식 입력줄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빼기를 해줘야 되겠지. 수식 입력줄에서 빼기를 해주시고 입사일자 연도라고 했으니까 다시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어를 들어가줘야지. 그래서 입사일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 주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1995년 6월 21일에서 1995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연도 2022년에서 1995를 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체크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를 풀면 얘가 이상하게 이렇게 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거 왜 그러냐면 숫자로 안 해놔서 그렇지. 이 날짜가 이게 날짜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날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숫자로 변경해 주셔야 되는 거야. 이걸 숫자로 바꿔놓고 나서 뒤에다가 연자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엔드 연산자 집어넣고 여기다가 연을 적어 주셔야 돼요. 이걸 안 바꿔놓고선 하시면 안 됩니다. 연이라고 바꿔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어 today 빼기 이어에서 입사일자의 날짜를 선택을 하시고 뒤에다가 연을 붙일 때는 엔드 연산자에 연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1900 얼마로 나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는 표시 형식을 뭐로 바꿔준다? 숫자로 변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볼까요? 5번 문제에 보니까 if 함수가 나왔습니다. if 함수가. 그래서 문제를 좀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총점을 이용하여, 총점이 있어요. 총점을 이용하여 단편성을 구하라고 했어요. 단편성을. 그런데 총점을 뭐로 나누어?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나오면? 0이 나오면 1반이래요. 그 다음에 1이 나오면 2반, 2가 나오면 3반, 3이 나오면 4반, 4가 나오면 5반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출력돼야 되는 값들이 1반, 2반, 3반, 4반, 5반이거든요. 그러면 if 함수가 몇 번 들어가야 돼요? 1반, 2반, 3반, 4반, 5반이니까 마이너스 1을 빼주게 되면 if 함수는 몇 번 들어가야 되냐면 4번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if는 그래서 나온 거고 1반, 2반, 3반, 4반, 5반이라는 걸 써야 되니까. 그래 MOD라고 하는 거 왜 나왔냐면 총점.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총점들이 있잖아요. 이 총점을 5로 나눠야 되는 거야. 나눴을 때 이 나머지를 가지고 0이 나오면 1반이고 1이 나오면 2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if 함수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mod가 들어가야 되겠지.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요거 if를 들어가 주시게 되면 셀 주소 부동호 값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셀 주소라고 하는 거 얘인데 얘를 그냥 클릭하면 안 되고 요거에 그 셀이라고 하는 거 요거의 나머지 값이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MOD 안에 요 2020을 뭐로 나누었을 때? 5로 나누었을 때 2020이 입력되어 있는 C31을 뭐로 나누는 거예요? 5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닫고 요게 셀 주소야. 그죠? 얘가 뭐가 나오면 는 뭐가 나오면 0이 나오면 얘는 0이 나오면 일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는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해서 복사를 해두면 좋아. 이거 지금 4번이나 써야 되니까. 그쵸? 요거를 요런 식을 셀 주소 부동호 값인데
요 셀 주소하고 요 부동어에 해당이 되는 거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단축키 컨트롤 C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눌러주셔도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얘가 몇 반이 되는 거예요? 1반이 되는 거지. 1반. 이렇게 1반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MOD C32를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가 나오면 0이 나오면 얘는 뭐예요? 1반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2반을 쓰고 싶지만 3반, 4반, 5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칸에서 또 어떻게 돼야 돼요? if가 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 우리 이름 상자 있죠? 여기 들어가서 다시 한번 if를 또 눌러주시는 거야. 눌러주시면 이제 앞에 거는 무시하고 이거만 또 생각하시면 돼. 근데 우리가 아까 요 MOD 이거를 복사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V를 눌러주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셔도 돼. 그리고 얘가 이제 뭐가 나오면 1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2반이야. 2반 써주시면 돼. 1이 나오면 2반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반 쓰고 싶은데 4반 5반이 또 남아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가서 어떻게 해? 마지막 펄스라는 칸에 가서 클릭해 놓고 다시 또 뭐 들어가야 돼요? if 또 들어가서 다시 복사하기를 눌러주시고 얘가 이번에는 뭐가 나오면 2가 나오면 몇 반이 돼야 돼요? 3반이야. 4반을 쓰고 싶은데 5반이 또 있네. 그러니까 if가 어떻게 돼야 돼요? 또 들어가야 돼. 이 펄스라고 나와 있는 칸에다가 다시 if를 또 들어가서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또 해줘서 이번에 뭐 몇 반이면 3이면 얘는 몇 반이 되는 거예요? 4반. 마지막 칸에 이제 뭐 적어주면 돼요? 5반을 적어주게 되면 다시 안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아까 if의 개수가 하나, 지금 보면 2개, 3개, 우리가 4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4개 들어갔잖아요. 그쵸? 1반, 2반, 3반, 4반, 5반이 들어갔고. 그쵸? 요거 C31에 총점을 뭐로 나누었을 때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면 1반이고 1이 나오면 2반이고 2가 나오면 3반이고 3이 나오면 4반이고 그러면 뭐 3도 안 나오고 4가 나오거나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얘는 몇 반이 되겠어요? 5반이 되겠죠. 이렇게 되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들이 계속 반복이 될 때는 여러분들 복사했다가 붙여넣기 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쓰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1반이 나오고요. 반이 골고루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if 함수를 풀 때는 if의 개수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접근하기가 좀 좋겠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